예, 그러면 리스트하고 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냥 자바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배웠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비교해가면서 하는 게 더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파일에서 그래서 우리가 배열하고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배열이죠. 자바스크립트 배열하고 자바의 리스트하고 동일합니다. 자바의 리스트하고는 동일하고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의 객체하고 웹하고 동일해요. 자바의 웹과 동일. 그래서 우리가 배열에다가 푸시로 추가하죠. 3 이게 추가를 한다고 쳐요. 그래서 33, 13, 33, 43, 53. 이렇게 배열에 추가한다는 거는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것처럼 웹에도 저기 자바에도 리스트를 쓰는데 자바는 데이터 타입이 명확합니다.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변수 선할 때 VAR만 써면 되잖아. 레이스를 쓰든지. 근데 자바는 그 데이터 타입이 정수인지 실수인지 클래스인지를 명확히 이제 다 하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어, 그 데이터 타입 때문에 되게 복잡해 보여요. 자바는 아무거나 넣으면 되는데 제가 가래 갖고 아침에 가래 들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여기다 이것도 넣을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수시로 객체 넣을 수 있어. 객체. 배열 키값에 여기다 배열 11, 13, 40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는 그러면 보면은 이렇게 객체가 들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바스크립트는. 근데 자바는 그게 안 돼. 자바는 리스트에는 같은 데이터 타입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막 자바스크립트 막 때려 넣으면 되는데 자바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바스크립트만 되는 거예요. 자바를 봅시다, 그러면. 자바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 그래서 텍스트 하나 만들겠습니다. 클래스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양성 때문에 이 리스트라는 인터페이스가 부모죠. 여기 내가 정수로. 여기 템플릿이라는 이 박스 안에는 클래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소문자로 하시면 안 됩니다. 대문자 시작하는 정수를 집어넣으면 내가 정수를 담겠다. 어디에? 리스트에 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참조 변수. 리스트는 new array 리스트.
하고 임포트를 하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게 참조 변수예요. 이게 객체를 생성하는 거고요. 이 리스트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수상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는 객체 생성 불가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함수 정의만 돼 있고 함수 구현부가 없기 때문에 구현부를 채워 넣은 상태에서 객체를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객체 생성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푸시하는 것처럼 어, 자바에서도 애드를 하는 겁니다. 3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13 여기 정수기 때문에 정수만 넣을 수 있는 겁니다. 23, 33, 43, 53, 63 저장하고요. 여기다 실수 아웃으로 리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출력이 되죠. 원래는 이게 출력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리스트라는 거가 자바에서 이렇게 출력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거예요. 투스트링으로 오버라이드 해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출력하면 안 됩니다. 들어가는 거 확인하려고 제가 이렇게 한 거고, 잘 들어가는지 하나씩 꺼내서 봐야 돼요. 그러면 어드밴스 포문을 하게 되면, 하나 꺼내면 정수죠. 어디에서 리스트에서 꺼내요.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는 확인이 되는 거지만, 실제로 데이터 가공을 못 해요. 데이터를 뭐 출력한다든가 하는 거는 되는데 가져다가 뭐 데이터를 가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돼요. 실제로 해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 이 규칙을 외우시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다가 저장하려는 데이터 타입을 적어주시면 추가할 때는 add로 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이 정도 알면 끝나, 솔직히. 그러고 나서 여기는 수시로 넣는 거나 이 배열이 리스트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니까 잘 모르겠다면 자바스크립트 테스트를 해보세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자바에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만 한다고 치면 이제 뭐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내가 여기다가 푸시로 이렇게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3, 4, 11. 이런 식으로 내가 이 별에다가 또 별을 넣어.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려운 겁니다. 그 별에다가 별을 넣어요. 네? 그러면 여기가 13, 14, 111, 23, 14, 211. 이렇게 요 배열 안에 하나의 데이터가 배열인 거야. 2차원 별이 되는 거죠. 실제 해보면 2차원 별이에요.
여기 보면 이 배열에 있죠. 배열 안에 이렇게 배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바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바는 그게 안 돼요. 자바스크립트처럼 배열 안에 배열을 바로 못 넣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랑 티트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내가 리스트에다가 아까 인트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리스트야. 배열, 정수를 담고 있는 배열을 해요. 그러니까 리스트에 리스트 이렇게 하고 뉴 어레이 리스트. 그러면 리스트는 리스트인데 뭐 이는 생략해도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왼쪽에서 이 데이터 타입을 적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 꺽쇠들 안 넣어도 돼. 이걸 적어줬기 때문에 얘가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인퍼런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근데 이렇게 되냐 이거죠. 우리가 리스트 오브 리스트에 애드로 저것처럼 이렇게 안 된단 말이지. 뭐 11, 13 이런 게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되나 볼까요, 이게? 리스트니까 이거는 돼. 유 어리 리스트. 이런 상태는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 리스트 안에는 요 리스트자, 이것도 리스트잖아요. 근데 얘는 빈 리스트야. 실제 출력해보면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해보면 넣어봅시다.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두 개의 2차원 리스트가 있잖아요. 빈 리스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근데 얘를 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볼까요? 우리가 지금 두 개의 리스트를 하나의 리스트로 감싸고 있잖아. 그럼 하나씩 꺼내면 그게 어레이 리스트란 말이야. 그리고 어드밴스 포를 쓸 수가 있는 거죠. 포로 하나 꺼내면, 이거는 요 리스트잖아. 이거. 하나, 빈 배열.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이 전체 리스트 오브 리스트에서 하나를 꺼내면 이 안에 있는 리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아래로 하고 리스트 오브 리스트 상수 꺼내.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를 꺼내서 우리가 애드를 할 수 있다, 애드. 왜냐면 이 안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3을 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3, 23. 이렇게 하면 동일하게 여기에도 3, 13, 24에 들어가고, 다시 하나 꺼내면 얘죠. 여기도 34, 23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얘를 여기서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여기는 지금 빈 리스트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란 말이야. 그래서 요 리스트에서 하나씩 꺼내면 반복이 두 번 하겠죠. 여기 빈 리스트에서 얘를 추가하고 다시 다음 빈 리스트에서 얘를 추가하겠죠. 해봅시다. 네,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좀 동일하잖아. 우리가 원하는 게 동일하게 들어가기 원할 수도 있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동일하게 들을 거면 뭐하러 리스트나 배열을 쓸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어드밴스 폴을 하게 되면
인덱스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CNT라는 걸 하나 넣고 얘를 가지고 값을 바꿔보자고요. 그래서 바꾸려면 거기다가 이제 CNT를 하나 증가를 시키고 아니면 CNT를 5 증가시킬까요? 이렇게 5를 증가시키면 다음에는 5가 증가된 거죠. 그럼 여기다 플러스 CNT를 해봐요. 플러스 CNT. 그러면 5씩 증가되는 게 다음 리스트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수출을 해보면 얘랑 달라지겠죠. 여기가 5가 증가된 8이 되고 여기가 5가 된 증가된 18이 되겠죠. 실행해보면 4니까 얘가 왜 4가 됐을까요? 3에 지금 처음에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3에 1이니까 그 다음에 얘랑 얘랑 5가 차이 나는 거죠. 4하고 9가 되고 5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서 5를 증가시켰으니까. 이런 식으로 차분히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어려운 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막 정신이 없고 뇌정지가 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했어. 그러면 우리가 리스트의 리스트인데 리스트에 맵을 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러면 먼저 맵을 설명을 해야 이제 리스트 맵을 넣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OBJ에다가 넣어봅시다. 지금 OBJ에다가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는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죠. 키값에 우리가 5라는 걸 넣고 OBJ에 OBJ에 뒤에다가 12를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BJ 이렇게 꺽쇠를 하지 않고 뭐 C로 이렇게 해서 값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OBJ 출력해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객체가 이렇게 객체 키 밸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맵도 똑같아요. 맵도 이런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바스크립트 객체처럼 관리하는 겁니다. 객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맵은 자바스크립트의 리터럴 객체가 우리의 자바의 맵하고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동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게 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했으니까 요 상태로 맵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맵은 데이터 타입이 정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막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복잡해 보여요. 체크하고 여기도 똑같이 우리가 맵이랑 인터페이스가 부모인 겁니다. 여기 내가 저장하려는 게 인테저 키값이니까 키값을 우리가 인테저로 할까요? 인테저로 하고 밸류도 인테저. 그러니까 지금 요 맵에 있는 꺽쇠가 요거는 키의 데이터 타입이고 맵도 똑같이 키와 밸류 쌍입니다. 얘도 밸류의 데이터 타입이야. 그러면 내가 키도 정수 넣고 밸류도 정수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맵은 new 해시 맵.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템플릿인데 키 약자고 밸류의 약자야. 결국에는 얘가 키고 얘가 밸류라는 겁니다. 키의 약자, 밸류의 약자. 근데 우리는 왼쪽에 적어놨기 때문에 요거를 생략해도 인퍼런스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인풋도 하시고 그 리스트에는 추가할 때 add지만 맵에는 추가할 때 푸시라는 메소드를 쓰고요. 첫 번째 인자가 키에 대한 값이고 두 번째 인자가 밸류된 값이에요. 그래서 맵에다가 투자하고 숫자 1이라는 키값에 밸류를
3이라고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맵에는 키가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숫이 1이고, 키값이 21이고, 31이고, 41이고, 거기에 13이고, 23, 33, 43. 그리고 이 키와 밸류가 묶여 있는 거예요, 서로. 각각의 쌍으로 좀 묶여 있어요. 근데 순서는 뒤집혀. 순서는 막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들어간 순서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의 맵인 거예요. 얘는 이터럽을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터럽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음, 실제로 수정을 해보면, 네, 이렇게 해보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렇게 키 밸류 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키 밸류 쌍으로. 내가 넣은 건 이렇게 넣었지만, 1이 여기 있고 11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순서가 뒤죽박죽입니다. 단지 키와 밸류 쌍으로 실제 얘도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만 할 수 있게끔 자바에서 투스트링 오버라이드 해가지고서 그렇게 관리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갖다 쓰지는 못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키셋이라는 거로 요 키들에 대한 셋의 데이터, 집합을 제공해줘요. 우리는 키만 알면은 밸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셋을 가지고서 1, 11, 21, 31, 40, 41이라는 키값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키셋을 한번, 얘는 셋 타입입니다. 데이터. 셋은 중복이 허용이 안 되고 순서가 뒤죽박죽이죠. 그래서 얘를 셋 타입으로 내가 하나 셋을 만들고 맵에서 키셋이라는 몇 성 있죠. 이것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셋을 추lok해보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올 까요. 얘가 이제 키셋이야. 1, 21, 41, 11, 31. 우리가 이 키를 알면 근데 어 맵은 추가할 때 푸시지만 가져올 땐 get이야. 리스트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맵에서 내가 get으로 키값 거기에 1을 주면 우리는 이 키값이 1이잖아요. 그러면 이 get에다가 키값을 주면 1이 해당되는 밸류 값 3을 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자바 리스트에서는 데이터를 얻으려고 할 때 get에 해당되는 인덱스 값을 주는 거예요. 0, 1, 2, 3, 4. 요 1은 인덱스가 아니라 키 값입니다. 요 해당되는. 그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그렇게 1번을 주면 얘가 정수니까 어떤 값을 출력이 될까요? 어떤 값이. 얘가 당연히 3이 출력이 되겠죠. 3. 그래서 여기에 1에 3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출력을 해보면 3이 출력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해볼까요? T1에서 얘는 이렇게 돼 있지만 어드밴스 프로 안 쓰고 내가 시스아웃으로 리스트에 계속 인덱스를 내가 3을 주면 값이 얼마가 나와요? 여기가 0, 1, 2, 3이니까 33이 나오겠네요. 33. 33이 나오죠. 요거 주석 칠해볼까요? 33 맞죠? 그러니까 리스트에는 추가할 땐 애두고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리스트에 get을 주고 인덱스를 주면 되고 웹에서는 추가할 땐 풋에 첫 번째 건 키고요. 두 번째 밸류잖아. 근데 가져올 때는 이 get에다가 키값을 주면 밸류를 버튼한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키만 알면 되니까 웹에 이 키셋이라는 메스트가 있어.
그러면 걔는 세트 타입으로 키값들만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키값을 알면 되니까 저 키셋은 정수겠죠. 정수. 인트 i 어디에서? 맵에서 키셋으로 얻어올 수 있죠. 그럼 얘를 출력해보면 당연히 3, 13, 24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해보면 i를 출력하면 당연히 1 순서는 뒤죽박죽이죠. 순서는 1, 21, 41 뒤죽박죽이잖아요. 이 순서. 그럼 내가 키값을 알면 되니까 이 상태에서 얘가 이거는 키에 대한 값이죠. 근데 내 키를 알면 밸류 어떻게 얻는다고 그랬어요? 밸류는 키를 알면 맵에서 키를 좀 get에다가 get에다 키값 i를 주면 그 밸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실행해보면 이 상태가 1에 해당되는 밸류는 3이고 여기 있죠. 20일에 해당하는 밸류는 23이잖아요. 여기 있죠. 40일에 해당되는 43, 10일에 해당되는 건 13, 30일에 해당하는 건 33. 그래서 이 정도만 우선 하고 한 텀프 쉬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만 관리하려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에 정수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도 담을 수 있고 여기에 뭐 리스트를 가진 클래스 담을 수 있잖아요. 그걸 한번 해보자고요. 그거는 한 텀프 쉬었다 합니다.